dan pass kepada Hernando Ari. 박항서, 김판곤에 이어 이번에는 신태용 매직이 인도네시아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인도네시아. 사실 피파 랭킹으로만 따지면 인도네시아는 142위, 베트남은 105위이기에 베트남이 이길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뤘는데요. 지난 몇 년간 박항서 감독 아래 눈부시게 발전했던 베트남 축구는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황골탈퇴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게 2번이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승점 7점을 확보해 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베트남은 그보다 4점이나 아래에 위치해 있죠. 이제 인도네시아는 1승만 더 거두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당연하게도 두 나라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만 해도 1무 7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2차 예선에서 탈락했던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덕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과와 기쁨을 누리게 됐다며 그를 국민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오는 6월이면 끝나는 신감독의 임기를 거론하며 축구협회에 재계약을 독촉 중이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신태용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를 잘 아는 인도네시아는 신감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통령마저 나서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극빈 대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위도도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 대표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 한 발짝 다가섰다며 신태용 감독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줬다는 찬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축구 열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다양한 천연 자원을 지닌 나라이기에 경제적 발전 가능성도 무한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 격차가 매우 크고 빈곤율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2의 중국이 될 거라는 말이 무려 10년 전부터 나왔고 그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팬데믹 이후로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고요. 어려운 살림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 딱히 즐거울 일이 없는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과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공 하나로 국민들을 웃고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의 풍경을 보면 2002년 월드컵 당시의 한국이 떠오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을 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로 하나 된 국민들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함께 빌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팀이 승리한 날에는 거리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후로 인도네시아는 13년 만에 최고의 피파 랭킹을 기록할 예정이며 3년 넘게 무수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국민들은 축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고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신태용 감독을 국민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의 정직함과 페어플레이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이 부정부패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적이 참 많은데요. 고위층의 부도덕한 모습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신태용 감독은 다른 것 같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신 감독의 단독 인터뷰 내용만 봐도 그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트로시의 감독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좋지 않다.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철학이 있다. 상대에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이다. 축구를 하다 보면 과열될 수는 있지만 상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겨야 하는 상대지만 그들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동업자다라고 말한 신태용 감독. 지금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이지만 2020년 부임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가 피파 랭킹 173위였던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하도록 만들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신 감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단칼에 잘라버리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 감독은 축구협회에도 언론에서도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황당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나 역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랄 정도로 성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점차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작년에는 축구 팬들에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마찰을 겪던 신 감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92%에 달하는 국민들이 축구협회보다 신태용 감독을 더 믿는다. 우리는 신태용 감독을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강도 훈련에 힘들어하던 선수들은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툴툴거렸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낀 후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신 감독을 따르고 있다고 하죠. 그 결실이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의 성적이자 신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대표팀과 감독, 국민들이 똘똘 뭉쳐 상승세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와 반대로 박항서 감독이 떠난 베트남 국가대표팀은 최근 14경기에서 10패를 기록하는 등 처참한 처지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패배에 책임이 있는 트로시에 감독을 경질하는 것은 물론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며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은 박 감독 재임 당시 달성했던 피파 랭킹 94위에서 115위까지 추락할 위기에 처했죠. 한편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로시의 감독을 경질한 이유가 단순히 성적 부진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가 박항서 감독의 흔적 지우기를 냈고 과욕을 부려 베트남 축구를 망쳤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1년간 선발 선수들을 보면 이상하긴 합니다. 꽝하이를 비롯해 부반탄, 도흥동, 호탄타이, 호황득 등 방 감독의 애제자라고 불렸던 스타 선수들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트로시에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뛰어난 선수들을 배제하고 전에 지휘하던 U23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짜는 등 말도 안 되는 세대 교체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트남 언론들은 트로시에가 왜 그런 황당한 라인업을 구성했는지 의문이었는데 그 모든 게 박항서 감독의 업적 지우기였다라며 개탄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을 진심으로 위했던 감독은 박항서 감독뿐이었다. 그가 복귀할 수 없다면 다른 한국인 감독을 모셔왔으면 한다라는 여론이 거세게 있는 중인데요. 안타깝게도 베트남이 자력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란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인도네시아가 남은 경기를 모두 패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외국인 감독이 지원했고 뛰어난 한국인 감독 후보도 줄지은 가운데 차기 사령탑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적임자는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